안녕하세요. 곧 김코바이오웍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지난 1분기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다는 당신의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핵심 내용들만 딱 뽑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김코가 생물학 엔지니어링을 더 쉽게, 이걸 목표로 작년부터 정말 큰 변화를 시작했죠. 비용 줄이고 수익성 개선하고 이번 1분기 실적은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첫 성적표 같은 거였네요.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가장 중요했던 목표. 역시 그 2020년까지 조정 EBITDA,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내겠다 이거였잖아요. 이걸 위해서 운영 비용 줄이는데 정말 사활을 걸었는데 1분기에 벌써 연간 목표치 2억 달러를 넘었어요. 2억 500만 달러 절감. 현금 태우는 속도도 확 줄었죠. 작년 1분기 1억 400만 달러 썼는데 올해는 5,800만 달러. 거의 뭐 반토막 44%나 줄인 거니까요. 이거 진짜 큰 변화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비용만 줄인 게 아니라 그 결과로 재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게 중요해요. 조정 EBITDA 적자폭도 확 줄었잖아요. 1억 1,700만 달러에서 4,700만 달러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엔 이거예요. 부채가 하나도 없이 현금만 5억 1,700만 달러 넘게 가지고 있다는 거. 요즘같이 바이오 쪽 투자 얼어붙었을 때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력이거든요. 뭐랄까? 실탄을 두둑이 챙겨둔 셈이죠. 아, 그렇죠. 든든하겠네요. 그럼 이런 재무적인 개선이 실제 사업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주력 사업, 세포 엔지니어링 쪽은 어땠어요? 네, 세포 엔지니어링은 1분기 매출이 3,82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37% 성장했어요. 오, 37%면 엄청난데요. 네, 근데 여기에는 그 계약 해지 관련해서 비현금성 수익, 그러니까 장부상 수익이죠. 7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긴 해요. 아, 맞다. 그 일회성 요인이 있었죠? 네, 그걸 빼고 봐도 10% 성장이에요. 여전히 괜찮은 성장세죠. 그리고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그 프로그램 수 집계 방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엔 그냥 계약 건수 위주였다면 이제는 의미 있는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 수로 바꿨거든요. 그게 93개에서 123개로 32% 늘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계약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되는 프로젝트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김코의 진짜 수익 창출 능력을 보려면 이 지표가 더 유용할 거예요. 양보다 질로 가겠다는 거죠. 그럼 다른 한 축인 바이오 시큐리티 부문은요? 여기는 매출 자체는 작년이랑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010만 달러. 네, 매출 규모는 비슷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졌어요. 일단 매출 총 이익률이 28%로 개선됐고 비용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 매출 원가 13%, 판관비는 33%나 줄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선입분기점 근처까지 왔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아, 과거에 코로나 진단 관련 매출이 많았을 때랑 비교하면 이제 자체적인 힘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존 사업들 탄탄하게 다지는 거 외에 새로운 먹거리 찾는 노력도 있었죠. 정부과제 쪽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성과죠. 그 알파-H라고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여기서 2년간 2,900만 달러 규모의 WHAT 프로그램이라는 걸 수주했어요. WHAT, 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밀베아 추출물을 이용해서 의약품 만드는 기술 개발인데 여기서 긴코가 주계약자예요. 그래서 전체 수액을 다 긴코가 인식하게 됩니다. 오, 주계약자라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따놓은 정부 프로젝트 잔고, 백로그라고 하죠. 그것도 1억 8천만 달러나 되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웠던 게 그 툴, 사업 확장,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는 맞춤형 R&D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이제는 다른 걸 팔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긴코가 사업 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고객사마다 맞춤형으로 연구 개발을 대신해주는 솔루션 위주였다면 이제는 긴코가 가진 데이터 셋이나 표준화된 자동화 랩 시스템 자체를 제품처럼 팔겠다는 거예요. 아, 데이터나 장비를 직접 한다. 그렇죠. 최근에 아우라 제네틱스라는 진단회사에 처음으로 자동화 랩 시스템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첫 사례인 거죠.
그 자동화 시스템이 뭐 레고 블럭처럼 모듈식이라 확장도 쉽고 설치도 빠르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Q&A 때 나온 얘기인데 이걸 장기적으로는 SaaS 모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됐어요. 와, 그럼 진짜 사업 모델 자체가 바뀌는 거네요. R&D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약간 인프라나 플랫폼 회사가 되는 건가요? 뭐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데이터나 자동화 솔루션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쉽게 쓰게 하려는 시도예요. 바이오 R&D에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2025년 1분기 킹코는 비용 절감, 현금 확보 이 두 가지에서 확실히 성과를 보여줬어요. 이걸로 2026년 흑자 전환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갔고요. 네, 재무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일단 급선무였는데 그걸 잘 해낸 거죠. 그리고 기존 사업, 그러니까 세포 엔지니어링이나 바이오 시큐리티도 내실을 다지면서 동시에 정부 계약이나 특히 툴 사업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는 게 아니라 확보한 현금을 바탕으로 데이터나 자동화 같은 미래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주 영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거죠.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특히 그 툴 사업 쪽에서 또 다른 진전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 부분이 아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재무 안정성과 성장 동력 확보,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계속 잡아갈지 봐야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긴코가 이 툴 판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나 자동화 시스템 판매 비중을 성공적으로 계속 늘려나간다면요. 과연 기존의 그 복잡한 R&D 문제를 풀어주던 솔루션, 기업 이미지를 넘어서 정말 바이오 연구 개발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그런 변화가 가져올 기회는 뭘지, 또 어떤 새로운 과제들이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